안녕하세요. 굿데이 김동미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 면허 중 철강 구조물 공사업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구조물 공사업은 대업종 철강 구조물 공사업으로 주력 분야는 철강 구조물 공사에 해당합니다. 종전에 강구조물 공사와 철강제 설치 공사업 두 가지가 합쳐져서 철강 구조물 공사업으로 대업종 되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철강 구조물 공사업의 업무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업무 내용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해서 철 구조물을 제작, 조립,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철 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철 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그 밖에 각종 철 구조물 공사에 해당을 하고, 철강 구조물 공사업은 공사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면허 등록을 완료하고 업무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철강 구조물 공사업의 면허 등록 기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기준은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 능력, 시설 장비 이렇게 4가지 기준에 맞춰서 준비했을 때 철강 구조물 공사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으로 철강구조물 공사업의 자본금 기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자본금이 상이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1억 5천 이상,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3억 원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기업 진단 보고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납입 자본금이라고 해서 법인 등기부 등본상에 등재되는 자본금과 실질적인 자본금, 재무제표상의 겸업자산이나 부채를 제외한 자본금이 동일하게 1억 5천 이상 충족되어야 하고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법인 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는 3억 원 이상이 실질적인 자본금으로 충족이 되어야만 자본금을 준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하면 재무제표상에 겸업자산이나 부채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적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는 20일 이상, 기존 사업자의 경우는 30일 이상을 은행의 평균 잔액을 유지한 후에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 진단 보고서를 첨부해서 제출했을 때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구조물 공사업의 공제조합 기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자본금이 상이하기 때문에 경우는 54자,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법인의 2배에 해당하는 107자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하자나 채무 등에 대해서 보증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존의 사업자의 경우는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미리 받고 신용평가 등급에 맞춰서 출자금을 예치하시면 되고, 신규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C등급에 해당하는 54자 약 5천만 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에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해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법인 사업자의 자본금의 2배에 해당하는 107자를 예치하시고 똑같이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 발급해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면허 발급 후에도 출자금은 출금은 불가능하고요. 약 2년이 지난 후에 약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받아서 사용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철강 구조물 공사업의 기술 능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기술인 4명 이상입니다.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세부적으로 내용 확인하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중 4명 이상이고, 4대 보험은 반드시 필수로 가입하셔야 하고요.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1인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1인은 1자격만 인정된다는 것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술 인력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50일 이내에 다시 채워 놓으셔야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철강구조물 공사업의 시설장비 등록 기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 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어요. 그래서 준비해야 하는 장비는 없고 다만 전용 사무실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건축물 대장, 건물 등기부 등본, 사진, 임대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철강구조물 공사업의 사무실 기준은 법인의 경우는 본점 소재지에 하나고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 내에 위치하면 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고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은 불가능합니다. 단독 공간으로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은 불가능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별도의 출입문, 벽체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지식산업센터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지식산업센터는 건설업이 입점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 임대를 하시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 먼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고,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많이 있는데 산업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도 미리 용도 확인하신 다음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철강구조물 공사업의 면허 취득 절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등의 증빙서류가 모두 준비가 되면 사무실의 소재지가 위치한 시도 내 관할 관청에 공사업 등록 신청을 합니다. 공사업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업 등록을 심사하고 수리해서 각 대표님들께 통보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통보를 받은 대표님께서는 방문하시기 전에 등록 면허세와 국민주택 채권 매입 영수증 지참하고 시군구청에 방문하셔서 철강구조물 공사업의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 수첩을 수령하시면 철강구조물 공사업의 등록이 완료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철강구조물 설치 공사업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고요. 진행하시면서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서 상담 가능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